이게 그럼 2023년에 심은 겁니까? 네. 이게 제목은 뭐예요? 엠부고요. 아, M26으로 M26에 M부고. 이게 그러면 23년에 심었으면 거의 2년 된 거네.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다 올라갔네요. 그죠? 3년이면 채워야 되니까요. 그럼 올해 이제 채운다고 보고, 그죠? 이쪽을 이렇게 확 눕혀놓은 거네요, 그죠? 많이 높였죠. 그랬더니 이거는 후에 갔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죠? 이게 세력이요. 심을 때부터 강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큰 예. 이거. 그러니까 강력하게 눕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까지. 부활 그리고 많이 걸리게. 네, 부활을 많이 걸. 그리고 이 축을 하나를 더 만들어도 되는데 예.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되니까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를 더 만들. 그러면은 지금 이 축도 눕혔죠. 예. 이 축은 강력하게 눕히고 이 축도 눕혔죠. 이쪽은 세워놨고. 네. 예. 이게 후지 계열이기 때문에 예. 세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부세성 그쪽에는 완전히 눕혀가지고 부활을 걸리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도 이게- 뭐 그런 개념이네. 이게 지금 세력이 강할수록 이 넓이를 넓혀서 심어서 부품 현상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애초에 자람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약한데 이거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를 잘라버려도 되는데 그럴 예. 필요가 없어요. 이 강한 세력 나무가 과일도 강하고 맛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활용해가지고. 예, 이 축 때문에 이 축 3개 있으나 예. 이런 축 3개 있으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게 굵고 그런 거를 개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쪽이 좀 굵긴 굵네. 그리고 저쪽보다. 꽃눈은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꽃눈이 예. 쫙 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 묶어놓은 이유가 그렇죠. 그 굵으니까. 그 이유죠. 여기에서도 이게 굵으니까 묶어 놓는 거예요. 이 세력 이쪽으로 좀 가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워서 조금 더 세워주면 돼요. 예. 이렇게 안전고리를 내 가지고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요. 예.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세력을 이제 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이런 어떤 훅 관리나 이런 거보다도 예정지 관리를 엄청 강조하시던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예. 이게 전부 낙엽인데요. 예, 예. 이 속에는 그 유기물을 많이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면은 예. 최소한 1년 전에 토지 감정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인산, 가리, 마그네슘 이런 게 전기 전도나 유기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요. 예. 예를 들어서 산성이면은 알칼리성으로 바꿔야죠. 근데 저는 대부분 알칼리 pH 8까지 올려놨어요. 7, 7.78. 근데 원래 사과나무는 pH 6에서 심으라고 했는데요. 예. 6에서 심으면요 1년에 0.2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토양 감정을 계속 해보면. 근데 어차피 산성은 땅을 못 쓰는데 알칼리성은 써요. 예. 왜 그러냐면 알칼리성을 하게 되면 둥소의 양분을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면은 둥소라든가 미량 원소를 예. 땅에서 흡수를 못해요. 질소질이 강한다든가 인산이라든가 마그네슘이 많으면은 기량작용을 해가지고 몸인데 예. 어차피 연면 시비를 하잖아요. 미량 예. 원소는. 예. 그러니까 땅에 질소, 인산, 가리는 충분히 있어도 충돌을 안 해요. 그러면 예정지 관리할 때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이게 낙엽이라든가 예. 저는 2년 전부터 개분하고 낙엽하고 수십 톤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2년 동안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예. 빗물이 오면 빗물을 맞춰서 포장으로 덮어요. 그럼 50도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식이 되죠. 부역포가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 탄저이나 모든 균은 50도에서 사멸을 해요. 카메라인다. 그래서 땅 속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땅 속으로 공기가 25%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가 25% 들어가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예. 75%가 있는데 그게 따라서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 예정지 관리할 때 그런 걸 넣는 건 좋은데 질소가 너무 과다할 그 우려가 있는 퇴비나 이런 것들은 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 잘못된 방식인데요.
땅 속에 질소 인산 가리가 많아도요. 예. 땅 속에서는 뿌리가 이렇게 통기성이 좋으면 예. 뿌리 발달이 이 배보다 먼저 뿌리가 더 많이 뻗어나가요. 땅 속에 통기성이 좋으면. 통기성이 안 좋으면 이 대보다 뿌리가 예. 약화돼요. 예. 근데 이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면요, 굵은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면요, 뿌리가 알아서 양분을 찾아 먹는데요. 질소가 많다 해서 질소를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이 질소라는 그게 그 넓이 뻗으면은 질소는 한정되게 줘놨잖아요. 예. 이 부분만 줬을 거 아니에요. 예. 뿌리는 멀리 가면은 질소하고 이게 양분 충돌이 안 되게끔 자기가 알아서 섭취하는 거예요. 그 대신 뿌리가 그렇게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목질부도 튼튼하고 어쨌든지 오래 가는 사장님께서는 거예요. 사과나무. 사과 농사를 하려면은 예정지 관리를 한 2년 정도 충실하게 해가지고 뿌리 성육 상태, 통기성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사과를 심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말씀을- 3년 만에 수고가 올라가요. 예, 일단은 그리고 수고를 3년까지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그 자르기보다는 그 손 끝에만 그냥 터치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 눈을 발생시켜 나가는 이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거죠. 토지 계량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나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예, 병해충에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세 관리를 약하게 하게 되면요. 예, 역병이라든가 하다못해 좀도 달라들어요. 좀도 무시해요, 나무. 이 나무가 튼튼하면 좀도 무시를 못해요. 수세를 어느 정도 강하게 강하게 유지해야 가지고 된다. 와야죠. 그 대신 제어를 하고 부하를 걸리게끔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세는 강하되 부하를 걸리게 해가지고 눈을 많이 받아 나가는 거 이게 그렇죠. 기술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왜냐하면 도당지성으로 수세만 확 올라가면 착과를 못 시키니까. 근데 거기에 수세를 강한 나무를 튼튼하게 키우는 성장 조절제가 있어요. 그 네. 성장 조절제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작물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 조절제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인상가리 비료 뭐 이런 제초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성장 조절제인데요. 성장 조절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통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프로칼하고 예. 프로헥사 B형 칼슘이 있어요. 예. 그게 저 원재를 중국에서 만드는 건데요. 예, 처음에는 저도 그 비료 생산업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3년 전인가 제약회사 아니면 수입을 못하게 해가지고요. 올해 제가 수입을 하려고 농진청에 문의를 하니까 못한다. 하게 되면은 벌금 벌금, 통해서 해야 된다. 네, 벌금 최하 3천만 원에 징역 3년이래요. 아, 그래서 내가 농민을 위한 거냐, 예, 제약회사를 위한 거냐 예.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 그 법이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면 제약회사에서는 개인한테 수입해 주나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성장 조정제는 안 쓰십니까? 어떤 써야 거- 돼요 이제 앞으로. 예, 그 비비풀이라는 그 20% 프로엑사 D형 칼슘이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수입해 놓은 폴로렌이라는 성장 조절제가 있어요. 그걸 쓰는 목적이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하신다면은, 숙박을 깨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야, 세력은 강하게 하면서 숙박을 깨워야 돼. 깨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꽃눈 때문에 사장님은 그러죠. 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꽃눈이 오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과일도 크고 이게 과일에는요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단백질 생합성이 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98% 축적이 돼 있을 때 예, 안토시안이 발현하고 당질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 당질이 바뀔 때 아미노산이 얼마나 축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당도가 달라지고 산도가 달라지고. 사람 원예학과 이런 데 나오셨어요? 뭐 저는 전공을 따로 하셨습니까? 식물에 저는 그 공부를요. 대해서? 이거 사과나무를 몰랐어요. 7년 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다축이라는 걸 처음에 보기는 봤어요. 눕혀서 예. 실축을 세우면 세력이 안정이 될 거다. 심어놓고 망했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2년 공부를 하고 또 심었어요. 예, 그래서 부족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심었어요. 예,
5년, 6년째 계속 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제가 보는 논문은요, 예. 이게 세계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번역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 GA, 뭐, TAPT, 이렇게 해서 예. 대문자만 써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 예.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뭐, 띄어쓰기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붙여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한 번 읽어갖고는 이해를 못해요. 뭐, 숙박을 깨운다, 예. 뭐, 노드 길이가 어쩐다, 뭐, 캐노피가 어쩐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씩 읽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공부를 하죠. 어디 논문 주로 보신 거예요? 저는 그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워싱턴 그 식물학과 예. 원예학과에 예. 스테파노 무사치 예. 그런 분들이 그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 농장을 크게 하면서 수십 년 평생 나이도 많이 잡수셨어요. 평생을 이 사과나무에서 그럼 다축을 접하시게 된 게 그런 쪽을 통해서 그렇죠. 접하시게 된 네. 건가요? 그 양반이 2005년도에 이게 정형화해 놓은 논문이 있어요. 예. 그 논문에는 이게 나무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토지에서부터 식재 이런 또 그 영양 성장 관리 또 그 대목 부화 그래서 또 보호제 예. 이렇게 뭐 수학 이런 게 차례대로 도표화가 돼서 나왔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읽어야만이 이 나무의 생리를 알고 성장 조절제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성장 조절제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를 쓰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그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나보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바로 다 결과지만 있고.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이제 제가 주로 만나뵀던 분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장님은 무조건 3년 안에 저 3m까지 수고를 2.5에서 3m까지 그냥 맞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 가면서도 그 눈을 이제 발생시켜 나가는 게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는 거고, 세력은 쎄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그죠? 일반적으로는 세력이 세면은 부단기성 돼가지고 여기 이제 안 나오니까 눈들이 걱정하는데 이제 사장님은 이제 세력을 세게 유지해야지 과일의 품질도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는데 이 꽃눈을 발생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기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3년째에 70개를 달아야 돼요. 4년째는 120개.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300평에 3,000개의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12톤 예.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8톤까지는 해보신 건가요? 그렇죠. 12톤이 될 것 같습니까? 12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지금 이제 이 제식거리하고 열강 간격도 다 그걸 고려해가지고 축수 고려해가지고 지금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을 갖춰야만이 위에 그물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 위에 지금 이 그물이 어떤 용도로 지금 설치해 놓으신 거죠? 처음에는 그 미국에서 개발을 할 때 예, 예. 우박 방지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물은 뭐 치기는 치는데 단순히 우박만 햇빛하고 우박만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걸 해야만이 해충하고 그 해충 밀도를 완전히 줄이는 거예요. 아, 옆에까지 딱 이렇게 그렇죠. 차단하시는 완전히 거죠? 다 차단을 하죠. 일소 피해도 도움은 되겠네요. 한여름에 그죠? 햇빛이 그래서 그래도. 시나노 골드나 이런 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불량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사장님 이제 전반적으로 한 6년 정도를 지금 이제 다축형 이런 재배를 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앞으로 지금 다축형 사과 재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만약에 조언을 하신다면은 먼저 이제 한 6년 해보신 그 경험담으로 기본을 갖춰야 돼요. 기본 다 기본이라면은 시설 재배하실 때 이 예. 폭 간격, 폭 간격 수세를 3m, 예. 3m 이상 되면 망을 치울 수가 없어요. 3m 이상 되면은 그럼 이제 폭은 이제 지금 열폭은 아까 2m라고 하셨죠 사장님은.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보통 뭐 2.5m, 2.8m 또 다양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무 수가 줄어들지. 그렇죠. 식량 어쨌든지 8톤 이상을 4년 차에 딴다는 목표로 지금 하기 때문에 축수를 아까 그 300평당 한 2,000에서 3,000 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런 네. 그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일본이 20년 동안을 버티다가요. 예. 사과 생식용 사과를 수입하게 됐어요. 20년을 버텼어요, 일본이. 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수입액이 바로 나오고 있던데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버틸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식재에 예. 수를 가지고 그 정도의 톤수를 맞추지 않고서는 생산비를 상황을 못 맞춘다. 못 맞추고 도태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정지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예. 사과나무를 충분히 키워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많은 양을 수확을 해야죠. 이게 수소에 조절한다고 5년 만에 위에 올려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맞추고 5년 만에 수세를 맞추는 사과나무는 이런 색이 안 나와요. 아주 좀 뭐랄까 생기가 떨어진 예. 대목거든요. 깨끗하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그 경기도 이제 연천 하면은 뭐 사과 여기서 또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는 이제 어쩐지 계속 북상하다 보니까는 포천, 연천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철종 그 사장님께서는 그 제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다축형 사과 재배하고는 개념이 좀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그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나 또 재배 방식,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봐왔던 방식하고는, 그래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 사례를 접하셔가지고 한번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추워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